가난한 자는 다 이유가 있다. 부자는 아는 세 가지 비법. 안녕하세요. 1%의 기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 약점이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 삼으면 결국 발전이 없습니다. 강점이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책임감이 더욱 강해지면 그것이 놀라운 성공을 만들게 됩니다.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는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 결국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칭기스칸입니다. 세계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몽골의 칭기스칸입니다. 아시아와 중동, 러시아, 유럽까지 정복한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몽골의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나 9살 때 아버지가 죽고 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포로가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몇 번이나 탈출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빼앗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출해내며 결국 수많은 부족을 통합시켜 강력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처음에는 몽골의 군사가 10만밖에 안 되었지만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세계적인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에게 최고의 정복자가 된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의 어록에는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외롭다 말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으며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황량한 초원에서 풀뿌리와 들쥐로 연명하며 살아남았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제국은 병사 10만, 백성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름조차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칭기스칸만큼 큰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겪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한계를 결국 뛰어넘었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나 여건보다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내면의 한계를 깨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물체의 열이 가해지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얼음의 열이 가해지면 녹아서 물이 됩니다. 하지만 찰흙의 열이 가해지면 점점 굳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서 자신을 성장의 디딤돌로 여겨 극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환경이나 남 탓하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오염된 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공해가 심한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오염된 물과 공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나 발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이 모든 가능성을 소멸시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극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한계라는 상황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직을 만드는 능력과 응집력입니다. 칭기스칸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의형제를 맺은 자무이카와 함께 목숨을 걸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몽골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승리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 부하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몽골을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단합과 동지애를 위해 한 분대가 10명이 되어서 싸우다가 혼자 도망하면 반드시 도망간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엄격한 규율로 응집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군사 조직에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고 능력 위주로 편성해서 누구나 능력 있으면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몽골에서 말 타는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움직여 전투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며 한 사람의 병사를 완전 무장시켜 어느 곳에서든지 전술을 수행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일하다가 퇴근하는 것, 군인들을 훈련하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등 시스템과 조직 속에서 움직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불평등한 것은 없애며 효율적이면서 사기를 높이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몽골군은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항상 여분의 말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말이 지치면 갈아타서 가기도 하고 말고기를 말린 육포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따로 병찬병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기동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이를 극대화하면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군사력이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기사단은 철갑으로 무장을 한 옷을 입고 긴 창으로 전투해서 그 무게를 말이 오래 견디거나 빠르게 기동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몽골 군사는 말 타면서 활을 쏘고 도망가면서 뒤로도 활을 쏘는 훈련을 하면 말 위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 말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동력과 스피드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서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적군이 몽골 군사가 탄 말에서 갑자기 몽골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의 반대편에 몸을 붙여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몽골의 군사 조직과 응집력은 대단했습니다. 10명의 군사가 100명의 적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실제 몽골은 처음에는 10만의 군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한 것은 대단한 힘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포용력과 수용력입니다. 칭기스칸은 몽골을 통일한 후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그 나라의 발전된 기술이나 문화를 수용하면서 더 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도 귀족, 노예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고위직을 주는 등 차별을 없애면서 뛰어난 인재를 얻게 됩니다. 인종이나 종족, 종교에서도 차별을 없애고 존중해주면서 갈등을 최소화해 나갑니다. 물론 전쟁에서 항복하지 않을 때 무자비하게 살육하면서 잔인성을 나타냅니다. 주변 나라는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슬람 제국으로서 호라즘 제국이 번성하고 있었지만 몽골의 사신의 화친을 거부했고 무자비하게 사신을 처형했습니다. 결국 몽골의 공격으로 호라즘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까지 몽골이 정복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하고 노예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여러 나라의 변화된 전쟁 전술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상황에 맞게 변화를 추구해야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나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약점이나 단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월주의에 빠지면 배우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름의 장점이나 특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쟁에서도 평지에서는 빠른 기동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악지역에는 침투와 매복 등 다양한 전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외부로부터 적을 막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공격하더라도 모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두렵지 않고 승리에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다. 물은 여러 모양으로 바뀝니다. 둥근 컵에 담을 수도 있고 세모난 곳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깊이 스며들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포용하는 것과 수용하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3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제 로봇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머지않아 각 집에 개인 로봇이 대중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수용력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땀 흘려 고통을 이겨내고 끈기 있게 할 때 결국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노인들은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서 있거나 걷기도 힘들어합니다. 예외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체력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때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는 조직을 만드는 능력과 응집력입니다. 좌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고의 사람이 이를 효율적으로 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포용력과 수용력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더욱 수용력이 강해야 이를 흡수하고 대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극복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참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